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이는 어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이 어군 탐지기 화면. 큰맘 먹고 장만했는데 화면 보면 막점 찍혀있고 이상한 줄 그어져 있고, 아니 도대체 물고기는 어디 있는 거야? 하고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한 관점의 전환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어탐기 화면에 보이는 노이즈나 간섭을 볼 때 이걸 단순히 없애야 할 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보세요. 진짜 최종 목표는 뭐냐? 그냥 화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깨끗하면 좋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화면 안에 담긴 진짜 정보들.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타겟, 즉 물고기, 베이트피쉬 무리, 바닥의 돌멩이나 지형, 어초 같은 구조물들. 이런 타겟 이미지를 얼마나 풍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화면에 띄우느냐. 이게 바로 어탐이 쉬워지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어탐을 쉽게 잘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탐 소나를 잘 설치하고 개인값을 높여 타겟 정보를 최대한 풍부하게 하고, 그 다음 간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간섭을 약간만 효과적으로 줄인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최대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탐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노하우입니다. 어탐은 목표물이 최대한 풍부하게 보이게 하는 것과 노이즈와 간섭을 적당히 제거하고 그 다음 어탐을 보이는 대로 보면, 특별한 판독 노하우가 없더라도 목표한 타겟을 잘 포착할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어탐이 쉬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어군 탐지기 노이즈와 간섭을 완벽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뿌옇고 전망 가득. 내 어탐기 문제 있는 거 아닐까? 값비싼 어군 탐지기를 장착하고도 흐릿하고 어지러운 화면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중요한 어군 신호를 놓치고 허탕치는 날이면 장비 탓만 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노이즈와 간섭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지 못하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설치 방법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가이드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신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물고기, 베이트피쉬, 바닥 구조물 등 유용한 정보 타겟을 최대한 풍부하고 명확하게 화면에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깨끗함과 정보량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습니다. 이제 노이즈와 간섭의 실체를 파헤치고 잘못된 설치의 함정을 인지하며 고수들의 섬세한 설정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의 어군 탐지기를 100% 활용하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답답한 화면에서 벗어나 정보 가득한 화면으로 조가를 혁신하세요. 1. 노이즈와 간섭, 화면 교란의 두 얼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시 한번 구분해봅시다. 노이즈 환경과 내부 요인이 만드는 불규칙한 잡티, 원인 뻘물, 난류, 기포, 플랑크톤, 탐지기 내부 회로 등 형태 화면 전체에 산발적으로 흩뿌려진 작은 점, 안개, 희미한 얼룩,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패턴. 노이즈의 핵심은 환경적 요인이 주원인이며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간섭 인터피런스는 다른 장비와의 신호 싸움입니다. 원인은 주변 다른 어탐기, 트롤링 모터, 무선 장비 등으로 인해 생기는 이러한 간섭으로 발생하는 패턴 형태는 규칙적인 선, 줄무늬, 파동, 전멸 등입니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핵심은 외부 장비와의 충돌이 원인이므로 원인 파악 후 회피 또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화면의 방해 요소가 불규칙한 잡티인가, 규칙적인 패턴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 소나 설치 방식이 잘 못되어 소나의 리턴 신호가 약하므로 노이즈와 간섭이 더 증폭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탐 설치 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트랜섬 마운트 소나를 인얼선체 내부 어창 바닥 부착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특히 일부 사용자들이 고속 주행 시 수심이나 수온값을 잃지 않으려고 트랜섬 선미 외부 장착용 소나 송수파기를 선체 어창 내부에 에폭시 등으로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권장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여 노이즈 증가 및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나를 이렇게 설치하면 음파가 선체, 즉 FRP를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이러한 약해진 반사 신호를 탐지기가 제대로 수신하려면 더 높은 게인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게인 증가로 인한 노이즈 증폭과 높아진 게인은 약한 목표물 신호뿐 아니라 배경 노이즈까지 함께 증폭시켜 화면이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나가 물과 직접 닿지 않아 정확한 수온 측정이 불가능하고 고속에서 수심값은 잃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저속으로 목표물을 스캔 시 불량한 이미지만 볼 수 있어 판독 가능한 이미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어탐을 보이는 대로 볼 수 없어 어탐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소나의 불량 설치는 선체 사이에 미세한 공기층이나 기포가 존재하면 음파 전달이 심각하게 방해받아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랜섬용 소나는 물과의 직접 접촉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인월 방식에서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하다면 출력이 높은 전용 인월 소나를 사용하거나 트랜섬 소나는 최초 설계대로 트랜섬 외부에 올바르게 설치하는 것이 노이즈, 간섭 관리 및 성능 확보에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인월 설치를 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게인 및 필터 설정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노이즈 해결 방법으로 정보는 살리고 잡음은 줄이는 노하우입니다. 목표는 완전 제거가 아닌 유의미한 정보 식별이 가능한 최적의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이즈 관리 실전 팁입니다. 게인 감도 조절의 핵심 기술은 시작점 게인을 거의 0에 가깝게 낮춥니다. 화면이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점진적 증가 천천히 게인을 올리면서 수면 바로 아래부터 바닥까지 약한 점 노이즈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노이즈 레벨입니다. 타겟 식별 여기서 게인을 아주 조금씩 더 올려 미약한 베이트 피쉬 물이나 작은 물고기 아치가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최적점 배경 노이즈가 약간 깔려 있지만 목표물하고는 구조물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상태가 최적입니다. 너무 깨끗하면 약한 신호를 놓치고 너무 지저분하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수심과 탁도 변화 시에는 재조정해야 합니다. 깊은 곳과 얕은 곳은 최적 게인 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심 변화에 따라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오토 게인은 편리하지만 이 미세 조정을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로렌스 어탐에서 게인 값은 선명도입니다. 다음은 뻘물 탁도가 높을 경우 주파수 선택 노하우입니다. 저주파 50kHz, 저처프가 뻘물, 깊은 수심, 넓은 범위 탐색 시 노이즈 영향을 덜 받습니다. 저주파 사용 시 해상도는 낮아집니다만 침투력은 강해집니다. 고주파 200kHz, 고처프는 맑은 물, 얕은 수심, 해상도 높게 정밀 탐색 시 유리합니다. 고주파는 노이즈에 민감하고 침투력은 약하나 분해 능력은 높아집니다. 처프는 일정 구간의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해 노이즈 간섭에 강하고 풍부한 이미지와 타겟 분리 능력이 우수합니다. 상황에 맞게 이러한 주파수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터 활용의 노하우입니다. 필터링은 과유불급. 이 핵심 키입니다. 노이즈 제거 필터링은 화면의 전반적인 미세 노이즈 점들을 줄입니다. 설정 방법은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노이즈 감소 효과와 타겟 신호 약화 정도를 비교하며 신중하게 올립니다. 과도하게 사용하면 약한 어군 신호까지 제거될 수 있습니다. 표층 잡음 제거는 수면 근처의 파도, 기포, 와류로 인한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특히 얕은 수심 탐사 시 유용합니다. 이 역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용합니다. 덜 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숙련된 사용자들은 필터링을 최소화하거나 끄고 게인 조절만으로 최적의 화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터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세요. 기타 노하우로는 탐지 범위 최적화, 송수파기 점검 및 청결 유지, 적정 속도 유지 등 기본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간섭 해결을 위한 명확한 간섭 패턴 이해와 이에 따른 명확한 해법입니다. 규칙적인 패턴의 간섭은 원인 파악이 쉽고 비교적 명확하게 제거 가능합니다. 간섭 제거 실전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주변 어탐과의 간섭 해결은 다른 주파수 대역 사용, 예로 200kHz, 83kHz 또는 CHIRP 대역 변경을 선택합니다. 간섭 잡음 제거 필터를 켭니다. 다른 탐지기 신호로 인한 규칙적인 세로줄 등의 패턴을 제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낮음로 또는 1단계부터 시작하여 간섭 패턴이 사라질 때까지 한 단계씩 올립니다. 목표는 간섭 패턴만 제거하고 다른 정보는 최대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게인 수동 조절 자동 선명도 상태에서 간섭 패턴이 더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게인을 약간 낮춰 간섭 패턴이 약해지도록 조절합니다. 로렌스 어탐에서는 선명도에서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명도 값을 높이면 게인 값을 낮추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로렌스 어탐에서는 주변 소나 간섭을 약화시키기 위해 평소 최대 핑 속도를 한두 단계만 낮춰서 주변 어탐기와 신호 인터벌을 발생시켜 해결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또한 기타 유형의 간섭 원인은 원인 장비 식별 및 보트 내 다른 장비 트롤링 모터 등을 하나씩 껐다 켜면서 간섭 발생원을 찾고 필요시 케이블 분리, 페라이트 코어 장착, 접지 강화 등의 조치를 합니다. 최종 목표로는 정보가 풍부한 최적의 화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깨끗한 화면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긴 풍부한 화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고수들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약간의 배경을 수용하고 노이즈 즉 미세한 점들은 탐지기가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노이즈 레벨 바로 위에서 나타나는 약한 신호를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치 형태 확인 물고기는 보트가 지나갈 때 탐지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특징적인 아치 곡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게임과 필터 설정이 잘못되면 이 아치가 뭉개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선명하고 구분되는 아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의 경도 단단한 부드러움과 구조물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 포인트입니다. 바닥선이 너무 두껍거나 흐릿하지 않고 명확하며 지형 변화를 잘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바닥 분리 기능을 활용하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미끼 루어 추적 다운샷, 지깅 등 수직 낚시 시 내 미끼가 화면에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개인 설정이 적절함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입니다. 미끼 주변에 접근하는 어군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미세 조정 수심, 물색, 주변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상황 변화에 맞춰 게인과 필터를 미세 조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토 모드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마무리로 어탐 화면은 이제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군 탐지기 화면의 노이즈와 간섭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지만 동시에 수중 정보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조절 과정의 일부입니다.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노이즈와 간섭의 특성을 이해하며 게인과 필터를 섬세하게 다루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화면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시된 구체적인 팁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군 탐지기와 더 깊이 소통해보세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탐구한다면 누구든 정보 가득한 최적의 화면을 만들고 조과를 극대화하는 어탐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정보가 담긴 명확한 화면으로 다음 출조를 성공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어탐 사용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세요. 화면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노이즈 필터 확 올리고 간섭 제거 필터 최고로 놓고 게인 감도를 줄이고 선명도를 확 높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화면은 번쩍번쩍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약한 물고기 신호나 바닥 근처에 붙어있는 녀석들의 신호까지 같이 싹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죠. 깨끗함 때문에 정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첫째, 노이즈 불규칙한 잡티랑 간섭 규칙적인 패턴을 구분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거. 화면 보시면서 아, 내 화면은 지금 노이즈가 많구나. 이건 간섭 패턴인데? 하고 구분해보세요. 둘째, 소나 설치 상태. 특히 트랜섬용 소나를 배 안에다 붙여 쓰시는 분들. 이거 신호 약해져서 게인 올려야 하고 그럼 노이즈까지 같이 커져서 악순환될 수 있으니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댓글에도 설치 관련 질문 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게요. 셋째, 게인감도 조절. 이게 진짜 예술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게인을 확 낮췄다가 아주 천천히 살살 올려보세요. 화면 잘 보시면서요. 처음엔 배경 노이즈 작은 점들이 살짝 깔릴 거예요. 거기서 아주 조금만 더 올렸을 때 우리가 찾던 희미한 물고기 아치나 베이트피쉬 무리가 뿅 하고 나타나는 그 순간, 거기가 바로 골든존입니다. 약간의 노이즈는 괜찮아요. 오히려 내 어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일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타겟이 보이느냐는 거죠. 넷째, 필터는 정말 신중하게 소금 치듯이 조금씩 노이즈 제거 필터든 간섭 제거 필터든 제일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혹시 타겟 이미지가 뭉개지거나 약해지진 않는지 꼭 확인하면서 조심조심 쓰셔야 합니다. 고수분들은 필터 거의 안 쓰고 개인 조절로 다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완벽하게 깨끗한 화면이 아니라 낚시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가 풍부한 화면입니다. 약간의 노이즈 속에서 선명한 물고기 아치가 보이는지, 바닥선이 명확해서 딱딱한 바닥인지 뻘 바닥인지 구분이 가는지, 혹시 내 채비나 루어가 화면에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최적의 설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 노이즈랑 간섭 문제는 싸워서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수중 세계를 더 잘 보기 위해 우리가 길들여야 할 도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즐겁게 어탐기를 다루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 다음 출조 때 꼭 한번 적용해보세요. 직접 해보면서 아 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게 최고거든요. 계속 만져보고 바꿔보고 실험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의 어탐기가 보여주는 놀라운 정보들에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풍부한 정보가 담긴 명확한 화면. 이걸 목표로 우리 모두 어탐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탐기 화면 제대로 보는 법, 특히 노이즈랑 간섭 속에서 진짜 타겟 정보를 어떻게 최대한 살려내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 근데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또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고, 내 어탐기 모델은 내 상황에선 어떻게 하는지 궁금증이 계속 남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갈증을 확 풀어드리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일요 라이브 방송인데요. 오늘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겪고 계신 문제들, 궁금증들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직접 보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 드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으로 진짜 여러분의 어탐기 활용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겁니다. 그 중요한 날짜는 바로 2025년 5월 4일 일요일 저녁 8시 정각입니다. 다시 한번 2025년 5월 4일 일요일 저녁 8시 이때 라이브로 딱 모여서 여러분의 어탐기 화면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자고요. 이날 라이브에서는 오늘 맛보기로 보여드린 정보 극대화 설정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모델별 팁, 상황별 대처법,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화면들에 대한 심층 피드백까지 정말 아낌없이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핸드폰 알람 설정 꼭 해두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탐기 때문에 놓쳤던 고기들 이제는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잡아낼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일요일 저녁 8시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날카로운 질문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라이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 생활, 그 여정과 멋진 보팅 라이프를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럭.